이번에 6차 핵실험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도 솔직히 레드라인이 조금씩 후퇴해왔던 정황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의 의미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네요. 네, 그래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를 임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 기간에는 6차 핵실험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계속 레드라인에 대한 저 질문이 이어지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ICBM에 핵을 탑재했을 경우가 레드라인이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도 좀 청와대 답변이 나왔지만 6차 핵실험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후퇴를 해서 이 소형하던 핵이 ICBM에 탑재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일단 후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6차 핵실험까지 끝났고 화성 14형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레드라인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또 묘한 또 문제가 분석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네. 청와대 입장도 굉장히 곤욕스러운 게 그동안에 뭔가 대화하는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험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강력한 폭발력, 또 화성 14호 실체가 공개된 이 상황이면 또 대화를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 기에 지금 아주 급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내 지지자들에 대한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군사 옵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92년 핵사태 때 YS 때 저희 클린턴 핵폭격을 하려고 했을 때도 퍼스트 스트라이크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잡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동식 발사대로 북한 전역이 지금 핵무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해서 타격한다고 해서 외과수술식으로 함부를 도려내듯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 선제 타격을 해서 핵 무력을 초토화시키겠다. 현실적 작전 개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신도가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제가 참 궁금한 게 김정은의 속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핵 보유국, 탄도미사일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히겠다. 어떤 무리를 수를 두더라도 그런 의도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걸 해갖고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체제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베트남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굳히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제일 관심인데 결국은 지렛 대는 중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정치학 용어로 퍽 패싱, 아이스하키 할 때 퍽이라 그러죠. 예. 슈팅하라 그러면 골 못 넣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친구한테 패스해주는 책임 전가인데 그걸 자꾸 하는데 우리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94년 이전까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 그랬는데 94년에 북한이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키니까 미국이 풀어라라고 하면서 제네바 합의로 가면서 20년이 이미 지나서 지금 우리가 안 풀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어떤 책임 전가 현상이 너무 보편화됐는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꾸 중국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떠넘기다 보면요. 또 20년 가게 되면은 더 막강한 핵무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북한을 타격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거를 자꾸 배제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레드라인 얘기 나왔는데 레드라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하는 걸 왜 배제를 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는 맨날 경련을 하고 의뢰만 하는 군대입니까? 필요시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그랬는데 필요에 따라서 투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건데 지금 94년도에 만약에 클린턴 주장대로 YS가 동의해서 북폭을 했으면 지금 사태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다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계속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배제하고 갑니다. 언론, 또 학자들, 지금은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나무 탓하는데 그러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고 누가 풉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민족적 사대주의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6차 핵실험이 5차 때 9.8배 무려 10배의 위력입니다. 지난번에 5.0이었습니다. 진도가. 근데 이번에 5.7, 0.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는데 저렇게 0.7 높아지는데 10배로 이렇게 세지네요. 네. 지금 이렇게 저렇게 깊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정도를 깊게 파고, 표시 나왔지만 저희가 미로틀 달팽이관처럼 아주 깊게 들어가서 지금 폭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과 실제적인 그거는 확정하진 않지만 아까 하신 것처럼 5차 핵실험 때보다는 분명히 커졌고, 이 정관측이 5차 핵실험이 6차를 하게 된다면 소형화 내지는 이 핵 파괴력에 대한 검증 실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확실히
터진 건 분명합니다. 훨씬 강해졌다. 제가 이제 오전 내내 정리한 게 중국의 핵 개발사를 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전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중국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북한입니다. 중국도 이렇게 했습니까? 네, 중국이 왜 핵 개발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 6.25 전쟁 때 한번 메가더가 완전 폭폭을 얘기해서 흔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처하면서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핵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기술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소련하고 사이가 틀어져 갖고 막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64년도에 처음 실험을 합니다. 근데 핵폭탄이 그때는 얼마나 컸는지 자기네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도 못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탑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폭발시키고 하는데 그때 소련이나 미국이 저기를 선제 타격해서 핵 능력 못 갖게 하자라고 몇 번 검토를 하는데 못 때립니다. 그 사이에 이번에 북한처럼 IRBM에다 쏴서 성공시키고 하면서 그 중간에 진보도 사건이라고 해서 영토 문제를 놓고 소련하고 그렇죠, 예. 싸우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면서 결국은 시간 끌어갖고 완성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들어가고 세계 G2가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나중에 미국에서 턴을 딱 해가지고 중국을 때리려고 하다가 핑퐁 외교를 통해서 포섭을 해갖고 소련은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면 지금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한국 다 반대해요. 근데 북한이 쭉 가다 보면은 어쩌면 미국이 이쪽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붕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한국은 대만꼴이 되는 거죠. 국제정치 생물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한국이 어떤 그때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게 대만의 실수고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급박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은.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이 지금 조중통 보도에 의하면 저희 평양 시각으로 3시에 그리고 서울시간 3시 반에 중대 보도를 예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네. 북한이 중대 보도를 예고를 했다. 이런 네. 얘기.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핵실험에 대한 결과, 그 성과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예측컨대 분명히 수소탄 시험이나 뭐 파괴력 증가에 대한 시험을 강조를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또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럼 북한의 다음 스텝이라 그럴까요? 다음의 행보,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북한은 또 이제 뭐 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군사적으로 했으니까 한번 뭘 쏘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ICBM급으로 쏘겠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긴장을 올려가서 이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북한의 핵 보유 네. 지위를 완벽히 인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결국은 미국이 보게 되면은요 북한이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키고 한국이 기구업 YS가 기구업 하니까 강석주 갈루치 제네바 협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사일 회담으로 가서 미사일 유예를 2006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미국으로부터는 매년 50만 톤 중유를 공급받고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상당한 경제 협력, 우리 쪽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경제 지원을 받아내고 또 예. 고이즈미도 방문해서 돈 받아내고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평화협정 들어가서 자기네 핵을 동결할 수 있겠다. 우리는 미국을 안 때리겠다. 근데 한국이 까불면 그 정도만 갖겠다. 이런 조건을 걸면서 돈 내놓으라 그럴 겁니다.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80조 원에서 200조 원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우리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요구를 하는. 우리한테가 아니라 국제사회에 던지겠죠. 예. 미국은 그걸 받아서 이 핵을 동결한 조건으로 그걸 받은 다음에 일본에 가장 많이 부담할 겁니다. 전쟁 배상금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한국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돈으로 상납하는 그렇게 평화를 보호하는 국가가 되지 않겠나. 예, 그게 알겠습니다. 북한의 노림수다. 네, 또 하나 특징적으로 할 부분이 아침에 이제 북한이 EMP탄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도 수소폭탄 얘기를 하면서 EMP탄을 얘기를 했는데 EMP탄 같은 경우에는 저기 로켓의 정확도가 필요가 없습니다. 상공에서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터질 필요 없이 3, 40km 상공에서 터져서 이 전자파로 인해서 우리 모든 뭐 전자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무기인데 그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급할 경우에는 굳이 정확하게 강을 때리지 않고 미국 본토를 때리지 않더라도 특정적 상공에서만 핵폭발을 일으켜서 충분히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걸 또 강조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러니까 EMP탄 같은 경우에는 재도립을 안 해도 돼요. 거기 대권 들어오자마자 탁 터져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효과는 모든 핸드폰이 다 다운되고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그걸로서 사람이 죽지도 않으니까 핵폭탄을 안 썼다는 주장도 할 수 있어서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북한이 3시 반, 잠시 후에 북한이 중대 발표를 예고를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했는지는 북한 스스로의 입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 주목해 주십시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도 자꾸 뭐 중국에 해라, 뭐 해라 이렇게 떠넘기다 보면요. 또 20년 가게 되면은 더 막강한 핵무기가 나올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뭐 북한을 뭐 타격할 수는 없는 거다. 그거를 자꾸 배제를 하고 하는데 아까도 레드라인 얘기 나왔는데 레드라인 얘기하면서 우리가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선제 공격하는 걸 왜 배제를 하냐 이거예요. 대한민국 군대는 맨날 뭐 격려나 하고 의뢰만 하는 군대입니까? 필요시는 클라우제비츠가 전쟁은 정치의 연속이라 그랬는데 필요에 따라서 투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우리가 죽을 건데 지금 94년도에 만약에 클린턴 주장대로 YS가 동의해서 북폭을 했으면 지금 사태는 안 갔을 수도 있어요. 지금 모두가 아쉬워하고 있어요. 그때가 골든타임이었다는데 지금이 골든타임인지도 몰라요. 근데 이 문제는 계속 한국의 지식인들이 다 배제하고 갑니다. 언론, 또 뭐 학자들, 지금은 심지어 군인들까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해법이 뭐가 있습니까? 자꾸 나무 탓하는데 그러면 우리 문제를 우리가 풀고 누가 풉니까? 이거는 진짜 대단한 민족적 사대주의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도 자막에 나오고 있는데 6차 핵실험이 5차 때 9.8배 무려 10배의 위력입니다. 지난번에 5.0이었습니다. 네. 진도가. 근데 이번에 5.7, 0.7%포인트 정도가 높아졌는데 저렇게 0.7 높아지는데 10배로 이렇게 세지네요. 네. 지금 이렇게 지하 지금 저렇게 깊이는 나오지 않지만 아주 정도를 깊게 파고, 그러니까 저뭐 표시 나왔죠. 저희가 미로트 달팽이관처럼 아주 깊게 들어가서 지금 폭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진동과 실제적인 그거는 특정하진 않지만 아까 하신 것처럼 5차 핵실험 때보다는 분명히 커졌고, 이 단측이 5차 핵실험 6차를 하게 된. 따라서 한국이 그때 바로 그 골든타임을 놓친 게 대만의 실수고 뭐 그런 건데 우리가 지금 그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급박한 좀 대응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 지금 저희가 이게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고 단정하지 않는 이유는 북한의 공식 입장이 나오지 않았네요, 아직은. 네. 그런데 지금 북한의 지금 조중통 보도에 의하면 저희 평양 시각으로 3시에 그리고 서울시각 3시 반에 중대 보도를 예고를 했습니다. 잠시 후에 북한이 중대 보도를 예고를 했다. 네. 예.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핵실험에 대한 결과, 성과에 대해서 이번에도 또 상세하게 설명해 줄 건데, 예측컨대 분명히 수소탄 시험이나 뭐 파괴력 증가에 대한 시험을 강조를 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또 탑재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면서 한 번 더 압박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혹시 그럼 북한의 다음 스텝이라 그럴까요? 다음의 행보, 다음에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볼 수 있습니까? 북한은 또 이제 뭐 저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이유로 이번에 군사적으로 했으니까 한번 뭘 쏘거나 이런 식으로 그때는 이제 ICBM급으로 쏘겠죠. 예. 계속 그런 식으로 긴장을 올려가서 이걸 보편화시켜 버리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하는 거죠. 북한의 핵 보유 네. 기회를 완벽히 인정하는. 그다음에 이제 평화협정 결국은 미국이 보게 되면은요. 북한이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키고 한국이 YS가 기부업하니까 강석주 갈루치 제네바 협상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한 게 뭐예요? 그다음에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이 방문하고 조명록 총정치국장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미사일 회담으로 가서 미사일 유예를 2006년까지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 게 뭡니까? 핵사태 때 YS 때 저희 클린턴 핵폭격을 하려고 그랬을 때도 서스크 스트라이크에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잡겠다 이렇게 했었지만 지금은 이동식 발사대로 북한 전역이 지금 핵무장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 부분만 특정해서 타격한다고 해서 외과 수술식으로 함부를 도려내듯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선제 타격을 해서 핵 무력을 그걸 초토화시키겠다. 현실적 작전 개념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고 그런 단계는 이미 지났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훈 신도가 편집위원 나오셨습니다. 여십시오. 제가 참 궁금한 게 김정은의 속내입니다. 이번 기회에 그러면 핵 보유국, 탄도미사일을 가진 핵 보유국으로 완전히 굳히겠다. 어떤 무리를 수를 두더라도 그런 의도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그걸 해갖고 이제 미국과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자기네 체제를 보장받고 그 다음에 베트남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할 수 있는 기회를 굳히기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에 대응해서 지금 저희가 어떤 대응을 할 수가 제일 관심인데 결국은 지렛 때는 중국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꾸 정치학 용어로 퍽 패싱, 아이스하키 할 때 퍽이라 그러죠. 예. 슈팅하라 그러면 골 못 넣으면 부담스러우니까 친구한테 패스해주는 책임 전가인데 그걸 자꾸 하는데 우리 거는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과거 이제 우리가 94년 이전까지 한반도 문제는 한국이 중심이 된다 그랬는데 94년에 북한이 1차 북핵 위기를 일으키니까 미국이 풀어라라고 하면서 제네바 합의로 가면서 20년이 이미 지나서 지금 우리가 안 풀어도 되는 줄 알고 있는 어떤 책임 전가 현상이 너무 보편화됐는데 우리가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6차 핵실험 레드라인을 넘은 거죠?
네, 엄밀히 말하면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데 청와대도 솔직히 레드라인이 조금씩 후퇴해왔던 정황이 있습니다. 레드라인의 의미는 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그 마지노선이네요. 그죠? 네, 그래서 군사작전을 할 수 있는 마지노선 정도를 임계적으로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대선 후보 기간에는 6차 핵실험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권 초기에 6차 핵실험이 레드라인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있었는데 계속 레드라인에 대한 저 질문이 이어지자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은 ICBM에 핵을 탑재했을 경우가 레드라인이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언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아까도 좀 청와대 답변이 나왔지만 6차 핵실험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본인이 얘기하고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후퇴를 해서 이 소형화된 핵이 ICBM에 탑재되는 순간이 레드라인이라고 일단 후퇴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 6차 핵실험까지 끝났고 하성 14형에 대한 실체가 드러난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레드라인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 또 묘한 또 문제가 분석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청와대 입장도 되게 곤욕스러운 게 그동안에 뭔가 대화하는 조금 잦아드는 분위기, 트럼프 입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실험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대 가장 강력한 폭발력, 또 화성 14호 실체가 공개된 이 상황이면 또 대화를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움직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도 정권 교체 기에 지금 아주 급변기를 맞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국내 지지자들에 대한 그것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상당히 인식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사 옵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전처럼 저희가 92년 된다면 소형화 내지는 이 핵 파괴력에 대한 검증 시험 될 것이다 이렇게 썼기 때문에 확실히 커지는 건 분명합니다. 훨씬 강해졌다. 제가 이제 오전 내내 정리한 게 중국의 핵 개발사를 좀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뉴스를 보고 나왔는데 중국이 한 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게 북한입니다. 중국도 이렇게 했습니까? 네, 중국이 왜 핵 개발을 하게 되는가 하면요. 그 6.25 전쟁 때 한번 메가더가 완전 폭폭을 얘기해서 흔들어 놨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위기를 처하면서 소련으로부터 기술을 받아 핵 개발하려고 했는데 소련이 기술을 안 줍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 이제 소련하고 사이가 틀어져 갖고 막 정치적 투쟁이 벌어지는데 그럼 스스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64년도에 처음 실험을 합니다. 근데 핵폭탄이 그때는 얼마나 컸는지 자기네 폭격기에서 떨어뜨리지도 못해요. 너무 커서. 그래서 이런 탑을 세워놓고 그 위에서 폭발시키고 하는데 그때 소련이나 미국이 저기를 선제 타격해서 핵 능력 못 갖게 하자라고 몇 번 검토를 하는데 못 때립니다. 그 사이에 이번에 북한처럼 IRBM에다 쏴서 성공시키고 하면서 그 중간에 진보도 사건이라고 해서 영토 문제를 놓고 소련하고 그렇죠, 예. 싸우기도 하고 뭐 온갖 걸 다 하면서 결국은 시간 끌어갖고 완성을 하면서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들어가고 세계 G2가 되는 거거든요. 예. 바로 그 세월이 한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나중에 미국에서 턴을 딱 해가지고 중국을 때리려고 하다가 핑퐁 외교를 통해서 포섭을 해갖고 소련은 붕괴시키려고 합니다. 지금 잘 보면 지금 북한 핵무장에 대해서 중국, 러시아, 한국 다 반대해요. 근데 북한이 쭉 가다 보면은 어쩌면 미국이 이쪽하고 북한하고 평화조약을 맺어가지고 중국 붕괴로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한국은 대만 꼴이 되는 거죠. 국제정치는 생물입니다.